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삼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 삼성이 올 시즌에도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요. 예. 6승 2무 26패로 10팀 중에 꼴찌고요. 예. 또 9위 하나와의 승차가 무려 8경기나 벌어져 있고요. 예. 삼성 개막 후 20경기에서 고작 3승에 그치자 예. 또 삼성이 아니라 또 삼승 라이온스라 또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라이온즈가 아니고 무슨 캣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이런 명문 구단 정도가 되면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꼴등이?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예.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서 네. 정규리그 5연패를 달성했던 팀인데요. 그러니까요. 2015년에 운영 주체가 제일기획으로 바뀌면서 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강조하면서 네. 운영비가 늘지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난해 9위에 그친 데 이어서 또 올해는 FA 최영우와 차우찬을 잡지 못한 데다가 네. 초보 사령탑 김한수 감독도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도박한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결국 삼성 분위기 다 흔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불펜 안지만 선수가 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한 혐의로 팀을 떠나면서 네. 또 불펜이 굉장히 흔들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이 현재 승률이 1할 8푼 8리 불과한데요. 네. 1982년에 3매 역대 최저 승률인 1할 8푼 8리가 같고요. 네.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하고 최초로 한 시즌 100패를 당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또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반전의 기회를 또 꿈꾸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의 어딥니까? LA 다저스에 있는 류현진 선수 아주 졸전했어요. 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네. 4이닝 동안 안타 8개, 볼넷 6개를 내주면서 예. 홈런을 포함해서 무려 10점을 내줬고요. 예. 0대 10으로 뒤진 5회 초에 교체 아웃됐고 네. 팀이 7대 10으로 지면서 예. 시즌 5패째를 떠안았습니다. 어제 잠을 잘못 잤다 그럽니까? 왜 그렇대요? 네, 류현진 선수가 지난 1일에 주루 플레이 도중에 엉덩이 타박상을 당했고요. 네. 또 10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네. 직구 평균 구속이 143km에 머물면서 직구보다 변화구를 더 던졌는데 네. 또 콜로라도 선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변화구를 노렸고요. 네. 그 싸움에서도 실패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가 다 읽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구속이 워낙 높지 않은 걸 하고 예. 를 휘둘르면서 예. 류현진 선수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 주말에 골 사냥 나갑니까?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15-0시 30에서 예. 네네. 예.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포인트가 없는 네. 또 이번에는 10회 재도전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외교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사들도 임명하시고 또 정상회담 생각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일 간에 특히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로 인해서 입장차를 분명히 확인한 것 같고요. 최대한 앞당겨서 양국 정상 간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 정치 한일관계 전문가시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대의 한일관계 조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상 수행하지 못한다.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 아닙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먼저 아베 수산 쪽에서 네. 위안부 문제에 네. 특히 합의를 네. 준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답이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런 이야기는 첫 번째 전산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한 이야기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아베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미리 만나 뵈실 수 있었으면 아마 아베 총리가 그런 말을 할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실장과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할 것 같은데 직접 응대를 하셨어요? 예. 그래도 예를 들면 재협상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역시 한국 국민들에 대한 네. 그 마음도 배려하면서 네. 그러나 외교상의 민감한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대한다. 네, 그런 자세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고노 다마를 존중하고 개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히 일본 쪽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는 개성하겠다. 이 이야기는 쭉 했는데요. 고노 다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무라야마 다마하고 고노 다마를 조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다마 내용이었는지. 예,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하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995년에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무라야마 수상이 그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쭉 일본 정부는 그것을 계승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베 수상도 개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고노 담화는 이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화였습니다. 당시 1993년이었는데요. 고노 당시 관방 장관이 위안부에 대한 간제가 있었고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는데 그것을 아베 정권에서는 사실상 검증 작업이라고 말하면서 무효화시킨 거죠. 물론 무효화시킨 다음에 사문서화시킨 다음에 그래도 미국 쪽에 강력한 요청이라든가 우리 쪽에 강력한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일본 언론 반응을 보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정한 국가 간의 약속이다. 합의에 근거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어도 재협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늘 강조한 게 불가역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역하다라는 이야기는 되돌아갈 수 없다. 일본 쪽에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국 쪽에서 요구한 단어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최종적인 합의다. 이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오히려 더 합의한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한국 외교부 쪽에서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새로운 위안부 상 건립에 대해서
이 한일 통화 수합 전면 중단하고요. 네. 또 총영사 소환했고 네. 부산 총영사 대사까지도 소환했었고요. 네.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를 한국에 통보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베 정부가 왜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사실 그 위안부 문제를 네. 그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일본 쪽에 강력하게 그 박근혜 정권 초기 3년간은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 정상회담도 못한다. 이런 그 스탄스가 사실 박근혜 전 정부. 대통령의 예. 스탄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저번에는 그 나가미네 일본 대사를 예. 고의 소환 그렇죠. 했고 예. 뭐 굉장히 그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고 80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네, 돌아온 이유도 예. 이거는 위안부 문제라기보다 예. 미국이 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예. 그럴 경우는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맞습니다. 어떻게 대피시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태를 지켜봐야 되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요. 예. 그 아베 수상이 즉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합의는 자신이 사실상 주도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가 무너진다면 네. 이게 더 파기가 된다라든가 예. 뭐 재협상이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예. 그 아베 신조 수상의 입장도 대단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랬군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그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베 수상은 네. 그 사실상 자신이 지도했다라는 면에서 네. 이런 아주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한국 쪽에서 진짜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네. 그 자신의 장기 집권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일본 내에서도 일본 야당 쪽에 그러한 그 권세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예. 당초 아베 총리가 부인의 스캔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한국에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약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나라에서 좀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탄핵 정국이 해소가 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곧바로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좀 아베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 정부의 장기 집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극우파들이 더 이번에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그 2015년 12월에 그거는 외교적인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일본 극우파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과도 했고 일본 쪽에 그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 일본의 극우파 그리고 아베 신조의 측근들은 오히려 지금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재협상 이야기가 여기서 강력하게 나온다면 아베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일본은 그 계속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저도 뭐 외교부의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먼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홀히 했죠. 그러니까 그 한국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그리고 존엄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기타 영국까지 8개 정도의 나라가 유네스코 세계 기억 유산으로 그 위안부 문제 문서라든가 증거물 이것을 그 선정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 합의의 전신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그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그때 예. 어떤 합의를 했는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재협상하기 이전에 네. 그 재협상할 수 있는 전단성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정부 쪽에서 그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을 모두 그 인터뷰하거나 물론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일본 쪽으로 너무 자극하니까 비밀적으로도 막 일본이 그 코너 담화를 무효화시켰을 때 공개적으로 안 했거든요. 예, 그런 방식을 우리가 그 좀 뭐라 할까 막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검증 조사를 할 필요는 정말 있습니다. 그 일본이 그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책임을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진짜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합의 한 20일 이후 그러니까 2016년 그 1월 20일 전 18일인가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사실이 없다 이렇게 그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에는 유엔에서 역시 일본 대표가 강제 연행의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2월에도 스가 관방 장관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한국 정부에게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계속 그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안부 합의 자체가 그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이 계속 뭐 재협상을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너무 이런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 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결정하면서도 그러나 또 재협상을 일본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진짜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이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위안부 문제의 재협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한국 정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외교 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견주어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물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큼은 좀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고 이면 합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거를 본격적으로 우선순위에 내서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상으로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물론 그 위안부 문제가 그 어떤 그 순위가 낮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이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외교 안보 라인도 아주 상당히 확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사실상 순위를 매긴다 하면요. 이거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한 위안부 문제는 진짜 재협상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지금 또 물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위를 뒤에 미루고 그런 식으로는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근대 문제도 그렇고 그게 문제도요. 다 돈시적으로 그러나 우수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금여져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그곳은 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30일은 근내적인 인사 문제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 100일 안에 먼저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요. 의호 관계를 먼저 다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처음부터 대결로 가면 네.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예. 전초를 다시 한번 받는다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의호 관계를 타지고 네. 그 안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네. 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투 트랙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예. 투 트랙이 아니라 쓰리 트랙, 포 트랙, 멀티 트랙입니다. 사실 예, 예. 그거 전시적으로 그래도 다 그 길을 위해서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예. 굉장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도 문제는 예. 사실은 일본이 중국하고 문제가 있는 예. 그런 생각외로도 문제하고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생각외로도는 어떤 문제도 없다. 생각외로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독도 문제 이상으로 생각외로도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엄청난 분쟁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독도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예.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예. 그쪽에 고뇌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일본 쪽에서 그래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계속 교과서라든가 그런 데 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쪽에서 한 만큼만 해서 예. 상대주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균형을 알겠습니다. 맞추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예. 서로 관리를 하자. 또 그런 식으로도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 측 작전에 말리지 말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츠 소식에서 약간 좀 음질이 안 좋았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김은진, 기술감독 김성호, 김태훈,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